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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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예. 제가 어디선가 이 좀 언뜻 네. 뵌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EBS인가 어디에, 그죠? 네, 세계 테마계인 것 테마, 아, 그러니까요. 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리사부터 네. 대학 교수, 모터사이클 타고 방송까지 하고 싶은 일을 오늘 당장하는 신계숙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조리학과 교수, 중식 셰프 신계숙입니다. 야. 그래서 또 오늘 의상이 또 약간 예. 여기도 오토바이 타고 와야 되니까. 오늘도 좀 아라라랑 이거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퉁퉁퉁퉁. 이거군요. 두당당당당당당. 네, 그거예요. 할리. 예. 너무 멋있으신데 네. 이게 좀 할 일을 타시게 된 계기가 좀 있어요. 제가 갱년기에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증상을 느꼈어요. 일단 열증을 없애려면 폐쇄된 공간에서는 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생각을 해낸 거고요. 타던 것도 관둬야 될 나이다. 너 지금 뼈 부러지면 뼈도 안 붙어. 이래서 내가 앞으로 못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구나. 그러면 오늘 당장 하자. 당장 가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죠. 원래는 할리로 시작한 게 아니고 125cc 스쿠터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강화도를 가는데 바람이 부르니까 이 스쿠터가 옆으로 이렇게 막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0배의 배기량 큰 걸로 1200cc로 바꿨죠. 1200cc면은 네. 자동차 중소형 차량 사실 배기량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경차보다 조금 더 네, 높죠. 경차보다는 더 높고요. 네, 네. 그 확실히 덜 흔들립니까 진짜? 이거는요 거의 뭐 탱크 탄 수준이죠.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느낌인지가 진짜. 옛날에는 이제 말을 탔잖아요. 예. 말이 딱 이렇게 안정감 있어갖고 딱까 했잖아요. 요거 이제 1단에서 퉁크 하면 이제 2단. 이건 뭐예요? 2단. 2단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2단. 이게 이제 마력이라는 게 말 그대로 1마력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1200마력이면은 말 1200마리가 끄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전 타기만 하면 되니까 그건 알 필요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바이크는 한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나요? 2,200만 원이에요. 와, 가격이 뭐 꽤 네. 하네요. 네. 네. 더 비싼 것도 많죠. 1억짜리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거는 다리하고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럼 혼자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누가 사람이 있으면 딱 이렇게 멋있어 보이게. 그리고 이제 방송 찍을 때도 드론이 온다 그러면 딱. 에너지가 정말 교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뭐가 힘드세요? 뭐가 힘드냐면요. 오토바이를 타니까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멋있다고 하는 그거 거예요. 멋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멋있으려고 자꾸 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막 이렇게 지지고, 저렇게 막 지지고. 지졌다가 신경외과 가갖고 막 전기 자극 막 받았다가 막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멋있게 보이기가. 맞아요. 진짜. 아, 맞아. 네. 오늘도 사실 유퀴즈 촬영 오실 때 네. 그냥 택시 타고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까? 오토바이 좀 타고 가세요.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시장 갈 때는 스쿠터를 탄다. 사람 만나러 갈 때는 할리를 탄다. 왜냐하면 멋있어요. 이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듣거든요. 마터사이클 다이어리라고 뭘 촬영하고 좀 계시다고 그래요? 네. 꽃중년의 아이콘. 네. 예. 뭐 이런 그 뭐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시라고. 이거 뭡니까?
작년에 후반기에 아. 시즌 1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헬멧을 쓴 거는 남자 같은데 헬멧을 딱 벗었는데 여성인데 환갑이 가까워 보이니까 이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달려보고 아, 싶었었는데 대리 만족을 하셨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로망들이 있거든요. 네. 타보면 진짜 기분이 어떨까. 특히 날 좋은 날에 그런 막 도로를 그렇게 막 바람을 내가 직접 그 바이크로 타면서 맞아가면서 달리는 느낌은 어떨까. 그 느낌은 나르는 느낌이에요. 하늘에서 딱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유채꽃 이렇게 다랑이 논 위에서 타면 왜 나는 지금 다랑이 논 위를 날고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이런 느낌.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 바람이 쫙 와갖고 내 이 살깔 있죠? 요 솜털을 샥 스치고 뒤로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면서 이 안에서 별별 노래 뭐 하고 싶은 말 막 누구 뭐 아우 다 하는 거죠.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키우시면서 그러니까 이걸 딱 타고 내리면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한 거예요. 시원해지시네. 네, 그래서 오토바이 배우기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혼자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철저하게. 맞아요. 네. 말투가 좀 구수하신데 네. 고향이 혹시 어디신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는 충청남도 당진 합덕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서울 올라가서 넌 공부를 해라 네. 해서 이제 저 서울로 유학을 오셨다고. 네, 아버지가 네. 저 14살 때에 여자는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어.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 교실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아버지가 가방 싸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은 왜 싸요? 했더니 아 싸. 아 왜요? 서울 가야요. 이렇게 돼서 아침 먹을 때도 제가 서울에 전화가 오는 걸 모르고 수업 중에 서울을 가셨어요? 3월 5일 입학하고 나가지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가지고 장항선 타고 올라오니까 그게 서울이었죠. 이야. 고등학교 때까지도 적응이 잘 안 됐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또 대학도 또 공부를 잘해서 바로 간 것도 아니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삼수를 해가지고 대학을 갔으니 사실 제 마음도 마음이지만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더라고요. 딸을 공부를 시켜놨는데 공부를 못해. 뭔 꿈이 있었겠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자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 내가 대학교 때부터는 좀 인생을 달리 살아봐야겠다. 내가 잘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문과를 갔었던 거죠. 아, 중문과를 가셨구나. 네, 근데 교수님께서 개수가 너는 중국 요리 한번 해봐 이러셨어요. 교수님도 충청도 분. 예산분. 아, 예. 아, 예. 아, 네. 해보아. 네, 해봐. 네. 근데 옛날에는 교수님 왜요? 뭐 싫은데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중국 요리를 하는 게 적합한 인간으로 보이시나 보다 해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향방 선생님이 하시는 향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에 소개를 해주셨어요. 너는 여기 가서 요리를 배워라. 그 이양방 쌤이신가? 그분도 꽤 이름이 이렇게 나뉘는데요? 유명하셨죠. 유명하신 분이시죠? 1980년대는 중식하면은 이향방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수제자가 되신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처음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고 요리 배워라 하셔서 식당을 갔는데 선생님이 요리는 안 가르쳐 주시고 닭발 발톱을 자르라고 하시더라고요. 닭발 발톱을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안주로 나가는 거였어요. 아, 요리를 배우러 갔는데 계속 이제 그 일을. 닭발 발톱만 에이. 잘랐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나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주방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안 된다. 너 대한민국 주방 다 댕겨봐. 어디 여자가 있냐? 없어. 그 시절에는 막 그렇게 얘기를. 예. 아. 그래서 제가 없으니까 제가 들어갈게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거기 들어가면 3일도 못 견뎌. 3일 네가 견디면 내가 장을 지진다 손가락에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8년을 견디어서 야.
이제 튀김을 거의 한 2만 접시는 튀겨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누룽지 튀기고 탕수육 튀기고 깐풍기 튀기고 라조기 튀기고 왜 맛있는 건 다 튀기는 건지. 다 튀겼네요, 다. 아니 근데요 8년을 거기서 그 과정이 진짜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거를 튀겼는데요. 이게 무서우니까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 뒤었어요. 네.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우리 오빠가 당장 너 그만두라고. 엄마 아버지가 너를 어렵게 대학을 가르쳤는데 왜 중국집 주방에 가갖고 그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 씨의 노래를 한 소절 내 부르고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냥 내게 맡겨 주세요. 이 노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됐죠. 가출. 몇 살 때 가출을 하셨어요? 25살 때.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독립이잖아요, 그건요. 좋은 말로 독립이지. 상의 없이 나가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싸우고 나왔죠. 네, 네. 상의는 무슨. 오빠랑 싸움을 하고 그날로 군인 담요 한 장을 들고 집을 나왔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던 음식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가게에서 먹고 자라. 그래서 그 음식점의 계단 밑에 방에서 먹고 잤죠. 주방에서 8년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름에는 여름 바지를 입고 겨울에는 겨울 바지를 입고 사는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선 청바지 2개로 그 시간을 다 견뎠거든요. 내 화려한 청춘이 중국집의 불꽃과 함께 사라졌죠. 그런데 그 사라진 불꽃은 경험으로 제 몸 안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냥 좋아서 한 거예요. 요리가 좋아서. 튀겨내고 막 볶을 때 불빛도 좋고 난 다시 태어나도 요리할 거고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께서는 그 중식 가운데 어떤 거를 제일 잘 동파육이 제가 제일 즐겨이 만드는 요리예요. 그 동파육 그거 만들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저한테 제대로 된 동파육을 만들으라고 하시면 1박 2일 정도는 주셔야 제대로 된 동파육을 만들 수 있죠. 동파육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을 그렇게 하셨으면 진짜 꽤 오랜 시간을 또 거기에 또 시간을 투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또 되시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인생의 굽이 올 때마다 교수님의 이 가르침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 하면서 또 요리를 가르치러 다녔어요. 하다가 특강을 한번 해라 하셔서 특강을 했더니 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고 석사를 하고 배화여대에 이제 전임으로 가게 됐죠. 교수님으로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실 땐 모습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옛날에는요. 네. 학생들이 지각을 하면 문을 다 잠궈버렸어요.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는 지각을 하면 제가 문을 못 잠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각을 해갖고 막 이제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잖아요. 왜 지각했어? 이러면은 늦잠 잤대요. 그러면요? 잘했어. 야, 불면증보다는 늦잠 잔 게 나아. 밥은 먹은겨? 밥은? 안 먹었어요. 밥은 먹고 야지. 이왕에 늦는 거. 아니 근데 교수님, 네. 우리 그 학생들한테 인기 무지하게 좋으시겠는데요? 요즘에는 비대면이라 그 인기를 가늠할 길이 없네요. 이런 교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수업 신청하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무조건 신청합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자 대학이에요. 세훈 씨가 올까봐. 제가 올까봐. 아니 그 좀 방송에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되신 거예요? 5년 전에요. 네. 그 한 프로덕션에서 중국의 음식 계통으로 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검색을 하게 된 중에 저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황석정 씨하고 김풍 씨하고 예. 사천 지역에 여행을 일주일 다녀왔어요. 그게 이제 저의 데뷔작이었죠. 이제 작년에 세계 테마 기행을 중국에 다녀왔어요. 네. 현지에서
어떤 그 오빠가 노새를 끌고 나무를 해갖고 내려오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네. 그 오빠는 이미 한 잔을 하셔갖고 기분이 너무 좋으신 상태로 막 노래를 하자, 막 춤을 추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나 배가 고프니까 밥 좀 먹고 추자 했더니 춤을 추면 밥을 주겠대요. 네. 그런데 또 열심히 춰야죠. 네. 그래서 또 술도 한 잔 주는 거 먹고 네. 그렇게 여행을 하고 왔더니 시청률이 당해에 최고의 시청률이 된 거예요. 아, 그 직접 방송을 해보시니까 방송 현장은 좀 어떻던가요?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뭐가 좀 늘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맞아. 특히 이제 음식이나 이런 쪽으로 또 가셨으면 네. 음식을 먹고 또 이 맛이나 이런 느낌을 네.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5년을 해보고 야 이건 진짜 어렵구나. 근데 유재석 씨는 어떻게 30년을 하시고 15년을 이렇게 왕좌에 앉아 계실까?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진짜.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갖고 오늘 왕자요? 예. 핑크랩. 미안하다. 맛있어.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예. 아 비결이 뭐 저도 그럼 세호 씨가 보기에 비결이 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결은 네. 끊임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비결이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면이 아, 있네요. 그러세요? 1번 궁뎅이를 든다. 무조건 네. 궁뎅이를 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또 하세요. 교수님도. 저는 기타도 배웠다가 색소폰도 배웠다가 드론도 배우고 막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뜨고 앉고 선회하고 요 정도는 알아둬야 내가 그걸 타고 댕기지. 서울에 올라오신 이후로 좀 인생의 중대 결심을 좀 하셨다고요. 네. 제가 네.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달 보고 매일매일 울은 거죠. 왜요?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가지고 울고 그렇지. 그래서 너무 외로움에 젖어 살다가 나는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 혼자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네? 결심을 했어요. 그냥 중2 때. 중2 때 예, 14살에. 그럼 예를 들어서 혼자 살다가 가겠다고 하면은 뭐 기혼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때 이후로. 그러니까 하셨- 그것은 근데- 마음만 먹었지 선언을 한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아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선언처럼 이렇게 만장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비혼입니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시고.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희망은 늘 열려놓고 그럼 지금도 지금도 그런 열려 거. 있나요? 아유 그러지. 지금도 그럼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뭐 결혼에 대한 것도 열려 있고 다. 그걸 어떻게 내 입으로 말을 해가지고 오케이.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때 난 이렇게 혼자 내가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그렇지. 그렇지만 나에게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난 언제든지 인연을 이어 나갈 생각은 있다. 그것도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하고. 확 나타나면은 어때요? 이렇게 말하지. 어때요? 좋습니다. 저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네. 교수님께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어떻게 되세요? 저 스스로를 뛰게 하는 것들은 어떤 호기심, 새 사람에 대한 관심, 내가 새로 마주할 취미에 대한 호기심. 호기심. 1막은 요리를 한 거예요. 2막은 학문의 향기를 맡은 것이고 3막은 오토바이를 탄 거예요. 난 3막밖에 안 했는데 또 뭐 배우지? 또 뭐 해볼까? 찾으면 바로 궁뎅이 들고 이제 그거 하러 갈 거예요.